그들은 고려의 딸이었고 누구의 아내였으며 누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혹은 그저 꽃피지 못한 어린 소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땅, 낯선 폭력과 냉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 죽어간 수많은 여인들. 그들은 바로 몽골에 바쳐진 고려의 공녀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약 100여 년간 이어진 잔혹한 비극. 왕실의 존속과 교환된 백성들의 눈물은 고려가 감당해야 할 가장 쓰디쓴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힌 공녀의 비극 속에 숨겨진 절규와 희생,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슬픈 흔적을 추적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지 못한 그 이름 없는 여인들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세기 동아시아 대륙을 집어삼킨 거대한 폭풍은 고려에도 맹렬히 불어닥쳤습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려를 침략했고 1231년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 이어진 전쟁은 고려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고려는 몽골에 항복하여 그들의 속국이 되었고 약 80여 년간 원 간섭기라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몽골은 고려에 엄청난 양의 곡물을 요구했습니다. 금, 은, 동과 같은 광물은 물론이고 인삼, 곡식, 매 등 귀한 특산물까지 끊임없이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곡물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비극적인 것은 바로 사람, 특히 아름다운 고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나라로 끌려간다는 의미에서 공녀라 불렸습니다. 몽골이 고려에 공녀를 요구한 것은 1254년부터였습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인 요구였으나 원 간섭기가 시작되면서 공녀 징발은 정기적이고 대규모로 변질되었습니다. 때로는 수백 명의 여인을 한 번에 요구했고 고려는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공녀의 징발을 위해 국가적으로 결혼 도감이라는 임시 관청이 설치되었고 어린 소녀들부터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까지 심지어 이미 혼이 난 여성들까지도 징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녀 징발 과정은 그야말로 인권 유린의 극치였습니다. 조정은 공녀 징발령을 내리고 금올령을 선포하여 특정 나이대의 처녀들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부모들은 어린 딸을 몰래 결혼시키거나 스님으로 위장시키는 등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사신들은 고려 관리들을 앞세워 마을을 샅샅이 뒤졌고 미모가 빼어나다는 소문만 나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한번 뽑히면 그들의 삶은 오직 원나라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뽑힌 공녀들은
부모 형제와 강제로 이별한 채 몽골로 향했습니다. 수천 리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간신히 원나라에 도착한 공녀들은 노비, 궁녀, 후궁 등 신분에 따라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은 원나라 황실이나 귀족들의 노비가 되어 온갖 허드렛 일을 했으며 심한 냉대와 학대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국의 땅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슬픔을 간직한 채 이름 없는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공녀 징발은 고려 사회 전체를 깊은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마을에는 딸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 부족해지면서 남아선호 사상이 심화되고 좋은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딸을 공녀로 바치지 않기 위해 자녀를 일부러 불구로 만들거나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녀는 단순한 인신 공출이 아니라 고려 백성들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잔혹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녀의 삶이 비참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공녀들은 뛰어난 미모나 재능을 인정받아 원나라 황실의 총애를 받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왕후입니다. 그녀는 미천한 궁녀 출신으로 원나라 해종의 눈에 띄어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고 아들을 낳아 황제의 후계자로 삼으며 원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녀는 고려양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유행시키며 원나라에 고려의 풍습과 문물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왕후의 성공은 극소수의 예외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공녀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으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기왕후 역시 자신의 안녕과 권력을 위해 고려의 상황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친정 일족의 전횡을 야기하여 고려 사회에 또 다른 비극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고려 여인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한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공녀 징발은 고려 말까지 이어졌고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태조 이성계는 제일 먼저 명나라에 공녀 징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결국 영락제 때에 이르러서야 조선의 공녀 징발은 완전히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약 100여 년간 이어진 이 잔혹한 제도는 고려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여성들은 나라의 운명에 따라 인격체가 아닌 물건처럼 취급되었으며 그들의 슬픔과 희생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공녀의 비극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어떻게 유린당하고 그 고통이 어떻게 백성들, 특히 여성들에게 전가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려 왕실은 몽골에 순종하고 공녀를 바치며 왕조의 명맥을 이었지만 그 대가는 백성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역사의 희생양이 된 공녀들의 슬픈 이야기는 고려라는 이름 아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인간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녀의 눈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존엄성 훼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조명받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픈 삶은 약소국의 비애와 함께 국가의 안보와 백성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